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에 대한 판례는 중요한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최초의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인정했던 판례, 이게 이제 1988년 내가 회사 다닐 때인데 1988년도에 있었던 판결이에요. 이 판결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 다 알고 있죠. 피보험자별로 위면책 조항의 적용 요건인 인적 관계의 유무를 가려서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의무를 갖고 있는 피보험자가 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 이상. 복수의 피보험자가 모두 다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수의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때 어느 한 피보험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어느 한 피보험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조소정의 인적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 피보험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보험을 들었죠. 보험자한테 보험을 들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친구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 이제 허락 피보험자가 되겠죠. 허락 피보험자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의 직원하고 어디 뭐 출장을 간다든지 피용인과 어떤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가다가 얘를 다치게 했어요. 얘가 다쳤다고 하면 이 판결의 내용은, 이건 처음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이 처음에 인정된 것은, 판례에 나타난 것은 산재면책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피용자와 친구 사이에서는 재해관계에 해당한다. 업무 중 사고이니까. 물론 피용자는 친구한테, 아니 사용자죠. 이 친구, 김영 피보험자 친구, 이게 사용자라고 합시다. 사용자인 허락 피보험자한테 자별법 3조의 청구는 물론이고 얘가 운전했으면 민법 750조의 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피용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내지는 지금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재해보상 의무 있어요. 그래서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용자가 만약에 김영 피보험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 차의 운행 지배가 김영 피보험자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 상실되었다라고 하면 모르되 친구에게 빌려준 거니까 자동차에 반환 청구권이 있고 운행자 책임지게 되죠. 따라서 자배법 3조의 책임을 지게 될 때, 자, 복수의 피보험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김영 피보험자가 있고 여기 허락 피보험자가 있어요. 허락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청구하게 되면 서로 산재 사고에 해당하니까 면책을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김영 피보험자가 피용자한테 배상한 후에 보험자한테 청구한다 그런다면 이 산재 관계가 아니에요. 재해보상 책임이 없는, 전혀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보상 책임이 있게 되죠. 이때 대법원 판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경우에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서 어느 1인이라도 동조의 소정의 인적 관계만 있으면 면책되는 게 아니다. 보상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얘한테는 책임이 있지 않냐 하니까 보험금을 줘야 한다라는 이론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으로 처음 우리 이제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관도, 내가 이때 이제 88년도면 내가 한참 보상 실무를 그 현대해상에서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산재는 그래서 재해보상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면책이지만 재해보상 의무가 없는 또 피보험자가 따로 있다면 줘야 한다는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약관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산재 면책 조항은 개별 적용합니다라고 적용합니다 하고 이제 약관이 개정됐죠. 그래서 그러면 산재 면책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개별 적용 안 했어요. 내가 옛날 실무하던 때. 그러다가 판례는 그런데 산재 외에 인적 면책 사유, 특히 이제 피보험자 면책 조항 또는 부모 배우자 면책 조항에서 이러한 판결이 또다시 누적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배상 책임이 있는 배상 책임이 있는 기명 피보험자가 있는데 허락 피보험자한테 자동차를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허락 피보험자의 처예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허락 피보험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김명 피보험자한테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는 타인이라는 판결이 이미 뭐 확정되었으니까. 그래서 허락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할 책임이 없지만 김명 피보험자의 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김명 피보험자 또는 허락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면책 조항도 역시 개별 적용을 대법원이 그런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약관은 바뀝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면책 조항도 개별 적용합니다로. 그러다가 최종 판결이 어디에 이르냐면 98년도에 97다의 19403 전원합체 판결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있지 않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이 피보험자별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니까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대인배상은 물론이고 대물배상까지 확장하는 전원합체 판결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약관도 모든 면책 조항에 대해서 개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은 이 두 개의 중요한 판결에서 봤지만 그 요건이 뭐냐면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 그 책임을 그러니까 보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효과는 피보험자별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 있으면 모든 피보험자한테 면책인 경우에 면책이고 한 사람이라도 부책되는 피보험자가 있으면 돈 주라는 보험보호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이론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물론 이 98년도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이렇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소수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이 이제 확고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개념 그러면서 피보험자 개념 여기 개념은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동일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인데 맞아요. 이 경우에 개별 적용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뭐 원칙사의 요건 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10년도 판결을 인용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이 본질은 피보험자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 그 잘잘못을 각각 따져서 잘못이 없는 피보험자를 보호해 주자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은 그래서 잘못이 없는 피보험자도 이 때문에 보상받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서 잘못 없는 피해자 보호해 주려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은 피보험자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상 책임 사고에 있어서 엄격하게는 피해자의 보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책을 좁히는 거예요. 면책 범위를.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은 면책의 범위를 좁힌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봅시다. 이제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에서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무단 절취운전 사고의 경우에 특약 위배하여 운전한 운전자 본인은 특약 위반 당사자이므로 면책에 해당하지만, 자, 무단 절취운전자 얘는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가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김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 손해는 보호를 해주고 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이분은 지금 또 면책약관은 적용 방식에 있어서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에서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김영 피보험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도 동일한 형태다. 이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김영 피보험자가 연령 한정을 들었어요. 연령 특약에 들었는데 허락 피보험자 아니고 도둑놈이 무단 운전자 또는 절취 운전자가 40세 이상 운전자 특약에 들었는데 이름이 15살이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 사람한테도, 이 무단 절취 운전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 피보험자도 무단운전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지만 여태까지 무단운전 사고에 차주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없어요. 절취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만약에 결취운전 사고는 김영 피보험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정하지만, 만약에 절취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 김영 피보험자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 인정하죠. 그래서 차별법상 3조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될 때 이 무단 절취 운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겠습니까? 아예 보험금 청구권이 있지도 않고, 이건 면책 부책의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영역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절취 운전자가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청구해요? 이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절취 운전이나 무단 운전자가 연령 운전을 위반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얘가 김영 피보험자한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는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김영 피보험자가 만약에 한정운전 위반이다 또는 이들의 무면허 운전이었다 해서 면책된다고 한다면 김영 피보험자의 보호가 허술해지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령 한정 특약을 들었을 때 내가 연령 한정 특약을 가입한다는 의미는 이런 연령으로 한정하는 대신 내가 주의해서 우린 이런 사람들만 운전하게 할 테니까 보험료를 깎아주시오. 그리고 보험자도 그렇다면 위험이 축소되니까 보험료를 깎아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절취운전 사고나 무단운전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조차 그 특약에 딱 위배 없는 절취를 당하겠다라고 보장할 수 없죠. 훔쳐간 놈이 면허가 있는 놈인지 또는 훔쳐간 놈이 내가 40세 이상 특약에 들었는데 꼭 훔쳐가는 놈이 42살, 3살 먹은 놈이 훔쳐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 있어서는 김영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사이에 연령 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난의 경우까지도 연령을 한정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유로
그 도난의 경우에는 예외로, 도난은 예외로 사유로 예외 사항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개별 적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이러한 경우까지도 연령은 나는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판결 다시 한번 이분 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면 좀 보험 실무 및 소송 실무에서 무단 운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면허 또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위배 운전의 경우 관련자별로 면책약관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니, 무단 운전자는 보험금 청구권이었는데 무슨 개별 적용을 자꾸 한다라고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더군다나 더 웃기는 것은 90다카의 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결. 이 판결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일어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판결이에요. 자, 90다카의 23899 판결을 한번 봅시다. 90다카 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상법 659조 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면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책 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뭐뭐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 면책 조항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은 당시에 달랑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때 90년도에 그냥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그냥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보험계약자의 무면허 운전이나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면책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됐던 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는 면책한다라고 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한 거였어요. 내가 이때 한참 보험회사에서 이제 실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도둑놈이 무면허 운전을 해도 면책시켰어요, 저 때. 무면허 운전을 한 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됐었고, 이 판결은 그것을 완전히 바로잡아준 판결이에요. 자, 이 판결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면책 사유는 원인 면책 사유가 있고 상황 면책 사유가 있다. 원인 면책 사유는 뭐뭇을 원인으로 해서로 인한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면책 조항은 무면허 운전을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 보듯이 사고 발생 시에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는 법규 위반 상황, 그 때를 중시하여 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59조 1항과는 다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불이익 변경 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여부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러니까 신설 조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설 조항이다. 이거는 새로운 조항이다. 보충 조항이다. 그렇다면 신설 조항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보험자가 규정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에요. 약관규제법에서 내용 통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을 변경한 조항이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통제를 받겠지만 신설 조항의 경우에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내용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에 보면 보험 거래상 비록 보통거래약관이 사적자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지만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이의 무면허 운전을 한 때를 다 면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너무나 사업자의 사업자의 이익만이 반영되어 있고 거래의 상대방인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우회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인데, 그렇다면 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의 주체를 정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있으니까 신의칙상 무효라고 한다면 전부 무효이냐에 관해서 그렇지는 않다. 무면허 운전을 면책하는 취지가 이것이 범죄 행위면서 위험의 변경 증가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험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이것은 옳다. 그렇지만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무면허 운전이면 다 면책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 수정 해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를 한계를 벗어나 있으므로 이게 법원에 의해서 내용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수정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해석을 한다라는 거냐면, 자, 세 번째 논점. 무면허 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 운전이나 무단 운전과 같이 자동차의 보유자 내지는 차주로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지저처벌법상 책임을 지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지배관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무단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무단 운전한 사고가 있을 때 내가 피해자한테 책임은 져요. 법률상 책임을 지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 무단 운전한 놈이 면허가 있으면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훔쳐간 놈이 절취운전자가 다행히 면허가 있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절취한 놈 또는 무단 운전한 자가 면허가 없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전혀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보유자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바, 이 아래 내려가 봅시다.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 해석하자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면허 운전 행위가 일어났는데 주체 제한함이 없이 모든 이의 무면허 운전을 면책한다라는 약관은 무효다. 그래서 수정 해석하는데 이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승인할 수 있는 어떤 지배 관리 가능했던 상황 하에서 그 제3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차주 네가 무면허 운전한 것과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아서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보아가지고는 동등하다. 그러니까 너는 무면허 운전으로 면책되는 것인데, 만약에 네가 무면허 운전을 종용하지도 않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너로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니까 너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이 어떻게 바뀌냐면, 피보험자가 지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제3자의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는 데 한하여 면책된다라고 지금의 면책 약관으로 내용이 수정된 거예요. 이것은 개별 적용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어떤 내용이냐면, 개별 적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김영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제3자, 절취운전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친구가 키를 꼽아놨었네요. 그래, 절취운전자가 제3자에게 사고를 내게 되면 제3자는 절취운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김영 피보험자한테 절격부 3조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절취운전은 피보험자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막 꿈도 못 꾸는 거죠. 무슨 도둑놈이 그 보험금 청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 정신병자죠, 이거. 자, 그러니까 이 제3자가 김영 피보험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영 피보험자가 내가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그래서 절취가 가능했었고 차 키 꽂아놔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물어줄 책임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물어줬다. 그때 김영 피보험자는 이 절취운전자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허락도 하지 않았다면, 승낙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저 판단은. 이건 개별 적용이 아니죠. 자, 피보험자가 몇 명 있습니까? 김영 피보험자 꼴랑 하나잖아요. 절취운전자 피보험자 아닙니다. 무단운전자니.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피보험자가 1명 존재할 때 무슨 개별 적용을 합니까? 언제나 적용하면 개별이지 이게. 뭐 개별 적용이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개별 적용이죠.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가 청구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는 해석론이에요. 내가 판례 번호를 중에 유일하게 남바를 외우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가뭄의 담배와 같은 판결이었어요. 왜냐면 무면허 운전 사고가 접수되면 보상 담당자는 무조건 면책시킬 수밖에 없어요. 약관에 그랬으니까요. 무면허 운전을 한 때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면책시키면서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각 보험회사가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김영 피보험자가 차 잃어버렸는데 도둑놈이 면허 있으면 물어주고 면허 없으면 안 물어준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보상 직원들이. 그때 이 판결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관도 바뀌고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침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는 조사해가지고 보상해라 하고 이제 다 지침이 내려왔던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에요. 이거는 개별 적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결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개별 적용 이론의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라는 등 이걸 자꾸 개별 적용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 한정, 다시 정리하면 김영 피보험자의 어떤 연령 한정을 들었는데 절취자가 사고를 났다. 근데 얘가 뭐 15살이다. 연령 한정 여기다가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개별 적용 아니에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김영 피보험자가 과연 명시적 연령 한정의 경우엔 도난에 해당하는가? 도난을 우리는 범위를 무단운전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죠. 실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난에 해당하면 준다라는 그런 예외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거지 개별 적용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달랑 피보험자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걸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고 하는 우겨대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친족 피보험자 중에서 친족 피보험자는 당연히 승낙 피보험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승낙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 사용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죠. 그런데 친족의 경우에는 뭐 우리 같이 사는데 뭐 이를테면 아버지가 텔레비전 사왔는데 아버지 텔레비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나 텔레비 켜도 돼요? 뭐 부인이 와서 여보 나 텔레비 켜도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죠. 승낙받지 않고 가족 간에는 서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해서 승낙이라는 요건을 확 완화해가지고 반드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이라도 어떤 그런 승낙을 따지지 않고 일응 승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피보험자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15살 먹은 아들이 엊그제는 뭐 초등학생이 13살인가 먹은 아이가 끌고 나가가지고 막 사고 난리치고 그랬던데 과연 얘를 피보험자라고 볼 건가? 김영 피보험자가 과연 그 승낙의 의사가 묵시적으로라도 또는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승낙할 여지가 있었겠는가? 없다고 한다면 얘는 승낙 피보험자 또는 친족 피보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모여도 없는 미성년자가 아버지의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으로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자동차를 사용 관리했다 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족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이건 무단운전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몇 가지의 판례와 논증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내가 작년에 모의고사 시간에 사례 문제를 주고 채점을 할 때 느끼는 것이
피부암자가 꼴랑하는데 그냥 전가의 보도 마냥 툭 하면 피부암자 개별 적용이론에 의하면 하고 이렇게 쓰는 답안지들을 발견하고 많이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못 견뎌내고 그만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이러한 그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오염이 잔뜩 돼 있어가지고 나의 얘기를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못 견디고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난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 90다카의 23899 판결은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의 요건을 수정 해석한 이론이에요. 수정 해석한 법리를 적용한 그런 판결이에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런 건 전혀 무관한 겁니다. 좀 인간은 그 칸트가 얘기했어요. 인간은 경험하지 않은 경험 이전의 선함적인 순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 틀렸나 맞았나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성 사용 능력에 무능하기 때문에 계몽하지 못한다.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칸트가 얘기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암기, 그건 발전 절대 없습니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검증을 견뎌낸 그러한 이론만이, 그 이성만이, 그 결과물만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혹독한 검증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다 오류여 사입이다라고 계몽되지 않은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자꾸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결론을 냈는데 이게 상식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의 인간의 어떤 이성의 탐구의 정립을 통해서 오늘의 정적분으로 이러한 상식이 쌓여진 것인데, 그 상식을 확 허물어 버리는 그런 말되는 이론에 대해서 왜 귀 기울이고 그것의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가, 나는 아주 크게 의문입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테마를, 지금 예고한 그런 테마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